세상 모든 궁금증 머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머니 반갑습니다. 스테이션. 네, 농구 아, 스테이션. 예, 네. 그렇습니다. 오늘 눈도 많이 오는데요. 그러게요. 오늘 이 녹화하는 이 순간 눈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펑펑 내리고 있습니다. 거의 천문고입니다. 네네, 그러게요. 뭐 눈이 그렇게 많이 안 온다고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눈이 엄청나게 와버리네요. 그러게요. 네. 엄청 많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지금 혹시 저희들이 뭐 평소에도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동굴 방송이라서 혹시나 방송이 끝나고 나가서 집에 못 가는 거 아닌가? 혹시 방 잡아야 되겠네요, 오늘. 그 하루. 가끔 TV에서 나오는 예. 강원도에 보면 뭐 허리까지만 설마 어깨까지. 여기까지요? 근데 서울은 그럴 일이 없죠. 예, 서울 잘 치우죠. 저희 동네가. 집에 치우니까. 그렇죠. 저희 동네 무릎까지 온 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그것도 근데 시흥시에 있을 때도 엄청났습니다, 한번. 와. 무릎까지 와가지고 걸어 들어갔었죠, 회사까지. 하긴 뭐 서울도 무릎까지 올 텐데 그 전에 다 치우니까. 그쵸. 다 치우고 따뜻하니까 녹죠, 네, 여기는. 다 치우니까 그러니까 사실 예. 이제 그게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저희들이 그 첫 번째 이야기를 할 텐데 늘 예. 벌써 몇 주 연속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몇 주 연속인지 모르겠는데 예. 네, 늘 곰님이 책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이게 다른 거 이게 상속하다 보니까 뭐 꽃 얘기도 하기가 그렇고 여하튼 저희 네, 맞다는 책 거 얘기를 없어가지고. 네, 하게 되는데 오늘은 저희들이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그쵸.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보기 관심 없죠. 때문에 그쵸. 보는 사람만 네. 보는 책이죠. 그러니까 본 사람들은 정말 좋다 뭐 이렇게 하는 그 하워드 막스라는 이제 이분이 예전 책이 이제 투자에 대한 생각 이런 책을 이제 명저였죠. 그것도. 썼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에 대한 생각이라는 책이 나왔을 때 그 책의 그 광고 문구가 이런 거였습니다. 어떤 워렌 거죠? 버핏이 항상 아침에 자기가 메일함을 열 때 하워드 막스에 메일부터 연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하워드 막스가 매일 그렇게 늘 이렇게 투자의 이런 생각들을 이제 아마 투자를 지인들이나 아마 뭐 예. 고객들한테 보냈나 봐요. 네,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워런 버핏이 항상 읽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제 기억에는 그 책이 총 20가지의 제목을 근거로 해서 이제 투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던 거로 기억을 멋진 글들이 많았습니다. 네,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뭐 늘 그렇듯이 그런 글들이 이제 좋은 글, 이렇게 끝나는 게 문제인데 이제 사실 그 하워드 막스의 그 책이 나올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그 책 주목하지도 않았고 하워드 막스를 주목하지도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뭐 누군지도 모르도 네, 처음 그렇죠. 봤어요. 네, 그냥 뭐 투자에 대해서 버핏이나 유명했지 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책 읽으면서 책 내용 좋다였었지. 이분이 글 잘 쓰시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까지 그 투자 쪽에서 유명하고 수익을 잘 내는 분인지까지는 몰랐던 그렇죠.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이번에 하워드 막스의 이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이 사실은 뭐 꼭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아직 못 읽어봤는데 뭐 대략 뉘앙스는 이제 경제, 이 사이클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의 국민이 신나서 우리 책과 연관된다. 저희 책 한번 난 이 책을 꼭 하고 싶다.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근데 어떻게 읽으셨어요, 이때는? 하도 주변에 보는 사람들이 많고 추천을 많이 받아가지고 네. 읽어야 되나 근데 어떤 분께서 엄청 강하게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은 근데 그거는 선지자다. 약간 좀 이제 유유상종 아닌가요? 그죠. 주로 비슷한 사람들이 주변에 그 있는 비슷한 분들이 이제 사람들 쓴 그러시니까. 글이 이런 걸 보시면 거의 대부분 비슷한 사람들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랑. 근데 비슷한 어차피 끼리끼리 노니까. 근데 이제 뭐 전작도 되게 감명 깊었거든요. 근데 네. 앞에 몇 페이지만 읽고 사놓고 쌓아두고 있습니다. 왜냐면 좋은 아, 이야기긴 한데 딱 끌리진 않더라고요. 어쨌든 사 넣었긴 했네. 그렇죠. 집에 쌓여있죠. 네. 쌓여있다 마누라한테 많이 혼나죠. 책을 많이 쌓아둬갖고. 네네. 근데 이제 이 책을 이제 처음부터까지 읽는데 뭐 읽는 게 사실 듣는 거죠. 이제 아까 핑크팬님 이제 들어오실 때 들으셨지만 제가 뭐 4배속으로 듣고 막 그러기 때문에 네. 이 책은 거의 외울 생각으로 좀 듣고 있어가지고. 아우. 근데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이게 하워드 막스 아까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워렌 버핏한테 이제 매일 레터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네. 레터를. 글을 되게 정갈하게 쓰기 위해서 엄청 고민하신 것 같아요. 네. 읽어보니까 네. 되게 아름답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이렇게 뭐 이렇게 엘리트가 되게 단어를 하나하나 전부 다 이렇게
아주 어. 주의해서 고른 것을 글로 썼다. 그리고 한마디로 이제 요즘 이제 유행어로 고급지다. 고급지죠. 아, 고급지고 네. 이제 그걸 번역자가 되게 번역을 잘하신 것 같아요. 되게 유려하게 번역이 나오고 그래요? 나오거든요. 한국말로도 뭐 어. 영어로도 괜찮았으니까 원문이 괜찮으니까 한글도 괜찮은 건데 네네.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 책을 보고서 어렵다고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책을 하나 이해하기 위해서는 책이 두 권이 더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느낌에. 그 이제 뭐 빅데비 크라이시스하고 사실 저희 책이죠 또. 네. 이게 이제 세 권 함께 읽어갖고 맨 마지막에 하워드 막스가 읽으면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얘기했던 생각되더라고요. 빅데이비 크라이시스? 예. 이 책은 왜 영어로 얘기를 해요? 한국 제목이 없어요. 번역이 안 됐습니다. 아직 번역이 안 됐어요? 번역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너무 이걸 듣는 또는 보는 분들에게 좀 무책임하지 않아요? 번역도 안 된 책을 전혀 읽어야지 무책임하지 되는데. 않습니다. 왜냐면 제 블로그에 번역한 거 올려놨거든요. 이게 번역한 거 근데 이 책 전부 다예요? 번역이 두 가지 판이 있습니다. 단테님이라는 한 분이 네. 제가 운영하는 밴드 안에 네. 단테님이 번역하신 게 있고 또 의사신 것 같은데 다른 분이 번역해 놓은 게 있습니다. 두 그래요? 가지 판이 최소한 존재하거든요. 두 분 다 그러면 한 권 다 번역한 거예요? 단테님은 전체 번역하시진 않았고요. 주요 부분 네. 번역을 하셨고 그 의사분도 전체 번역은 아직 번역하시지도 않은 것 같은데 저도 읽어보진 않았어요. 네. 근데 더 재밌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단테님 번역에다가 주석을 달았거든요. 저희가 이제 무슨 성경이야? 그 정도로 이게 읽고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번역을 달 만큼 뭐 이렇게 충격적인 내용이 많았고요. 한 60장밖에, 그러니까 앞에 60장이 있고 뒤에 한 30개 정도의 이제 케이스 스터디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앞에 60장을 번역하면 되니까 못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네. 그리고 참고로 하시는 그것도 얘기를 하셔야죠. 지금 얘기했던 이 레이델리오 빅 예. 크라이시스 이의 책이 우리가 아직 국내에 나오진 않았지만 영어 원서로 된 그 PDF 파일은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잖아요. 다운로드 수가 있잖아요. 인터넷에 막 실제로 돌아다니죠. 레이델리오가 공짜로 줄 테니 메일 주소만 알려주면 이렇게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제가 풀려 있어가지고. 네, 그걸 얘기를 하셔야죠. 예. 네. 레이달료가 혼자 뭐 돈이 몇 조인가 있는 그 네. 거대 재벌입니다. 재벌이다 그쵸.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일단 책을 내시고서 책을 그냥 풀어버렸습니다. 그냥 프린서플 이후에 책을 풀었는데 풀고 나서 사람들이 광분해갖고 읽었죠. 읽고 나서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해하시는 것 같고 이해 못하는 못하는데 저희 주석 달아봤고 일단 PDF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같으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대인배. 그렇죠. 돈이 많아. 한 표라도 벌어야 되는데. 조단위 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뭐 그게 주변에서 그러니까 느낌이 그런 거죠. 하워드 막스가 빅데비 크라이시스를 딱 내놓고 나서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과연 궁금했습니다. 아니 대가들이 책을 왜 낼까? 책속에 대가인 것 같은데 둘 다. 이 시점에 왜 이런 책을 내지? 이 시점이라기보다는 때가 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예. 몇 가지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의견은 그거죠. 야, 두 분 다 퇴직할 때 됐다. 일 끝났다, 이제. 나이도 먹고, 하워드 막스 이제 직접 만나고 인터뷰한 걸 보니까 연세가 한 60 넘어서 70 되실 것 같더라고요. 70이요? 안 되실까요? 그러니까 70 안 됐으면 은퇴하기 멀은 것 같은데. 거의 이제 연세가 들어서 그러신 것 같고, 레이달료도 거의 은퇴하기 직전인 것 같고 자기가 그래서 진짜 은퇴할 때가 되니까 자기 전략도 안 먹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풀어놨다 이런 분이 계시고 그 말씀도 이제 그럴싸한 것 같더라고. 맞다. 그것도 옳은 의견이다. 근데 지금 얘기하는 그런 의견을 얘기하신 분들이 미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그럼 못 믿겠네. 제 걸로 가져오니까 또 한쪽에서는 뭔가 이 사람들이 명예를 얻고 싶어 하는 것이다. 사이클의 끝단에 와닿아 보니까 세 권의 책이 전부 다 사이클에 관해서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이클의 끝쪽에 다가오다 보니 이 사람이 이 책을 내가지고 이번에 어쨌든 몇 년 안에 일어나기만 하면은 다 자기가 맞췄다고 우기면서 이제 명예를 얻을 것이다. 근데 왜?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분들일 텐데 이제 굳이 와서 또 더 큰 명예를 얻으려고 한다고요? 닥터 둠은 아니고 자기가 이제 더 큰 명예. 그러니까 옛날에 서프라임 모기 때 다들 알고 있었지만 더 세게 못 찔러가지고 명예를 못 얻은 분이 있고 또 얻은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제 제가 궁금증이 생기는 건 그런 명예를 얻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인지도가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은 아니었던 건데 그거 덕분에 인지도가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퍼졌던 건데 이 두 사람은 지금 현재 투자업계에만 유명하지만 더 레이달리오는 대통령 나온 거 아니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두 분 다 그렇게 지금 이번에 책이 나서 또 전 세계적으로 또 화제가 되니까 그 말도 맞긴 맞네요. 틀리든 맞든. 그렇죠. 일단 여기서 만약에 이제 고꾸라진다. 그러면 이제 더 유명해지는 거죠. 닥터 둠 같은 걸 누르고 이제 나는 실무와 돈과 그리고 이제 맞추기까지 했어 이러면서 이제 더 유명해지시는 거라. 신급이 되는가 신급 그러면? 신급 그렇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랬는데 꼭 읽어보면서 되게 그러니까 저희 책을 저희가 설명할 때 너무 투박하게
이 사람의 그 문구에 대면 투박하더라고요. 네.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을까라는 하나의 문장에 네네네. 표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끝에 가서 이제 하워드 막스가 딱 정리했던 거, 신용창구 이야기. 네. 신용창구가 있어서 신용창구는 창문과 같다. 창문이 어느 날 열려 있다가 네. 어느 날은 꽝 하고 닫히더라. 네. 닫히면은 신용이 끝나고 그러고 나면은 혼란이 발생한다. 네네. 그리고 투자자한테는 그 혼란 시기가 최고의 투자 기회다. 네. 그러므로 심리를 단단히 쥐어매고 몇 번 오지 않을 테지만 이제 그때만 투자해라. 라는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워렌 버핏의 많은 문구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대충 말하고 넘어갔지. 내가 뭐 귀찮게 여기까지 말해야 되지 했었는데 그분들의 그 워렌 버핏의 말이 사실은 하워드 막스 책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빅데비 크라이시스에서 레이 달리오가 얘기했던 이야기들을 갖다가 뭐 영문을 갖다 번역해놓은 걸 보긴 했는데 네. 하워드 막스가 원체 또 설명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설명충이라고 불리는 그런 주변이겠죠 아마도. 네. 그분 걸 보니까 이 사이클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워드 막스 책에 이제 또 하나의 좀 인상 깊었던 규절은 그거죠. 시계추다. 시계추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데 거의 끝에서 끝으로 간다 항상. 그렇죠.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한다. 네. 중간에 잠시 머무르긴 하는데 아주 순간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계추 오른쪽 왼쪽 옛날 이제 쾌종시계라고 왔다 네, 갔다 그렇죠. 하는 네네.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건 끊임없이 지금까지 반복돼 왔고 아마 저점과 정점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잖아요. 저점과 고점은 이제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끝이 없다. 인간 이게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중간에 이제 평균선을 따라서 천천히 가면 되는데 그런 거 없다. 인간이라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절대 그렇게 못한다. 그러므로 그렇죠. 무한반복. 그렇죠. 무한반복. 그래갖고 좋을 때는 세상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고 포텐셜이라고 하죠. 네. 미래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 무한히 투자를 하고 반대로 이제 싸지기 시작하면은 뭐 세상 모든 게 다 망할 것처럼 참 다 집어넣는다. 네네. 이제 그걸 갖다 반복하고 있고 투자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이거에 대해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럼 전 세 번째로 이게 되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사이클이 존재한다는 것을 일단 인지를 해야 되고 그걸 받아들이는데 항상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죠. 뭐냐면은 사람들이 하는 건 사이클을 내일 것도 맞추고 싶고 다음 달 것도 맞추고 싶고 내년 것도 맞추고 싶고 하는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하지 마라. 못 맞춘다. 그렇죠. 그런 거 맞출 수 있는 세상이 없고 맞춘다 하더라도 그걸 연속적으로 계속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네가 노력을 해봐야 그 노력의 대가만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것은 사이클의 양극단. 끝에 그러니까 최고로 높을 때하고 최고 낮을 때는 거의 명확하게 보인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근데 뭐 최고일 때 보일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내가 한 발 떨어져 있으면 보이겠지만, 그렇죠. 내가 참여자인데 보일 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보통 이제 IT 버블 때나 아니면 서프라임 이제 불카 오를 때, 전 요 1월달, 10월달 이전에 미국도 팡 주식을 갖고 있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끊임없는 꿈. 그렇죠. 그건 이제 사실 작년부터 그랬었으니까. 그렇죠. 이게 좀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참여자는 안 보이긴 하는데 이제 하워드 막스 말을 빌려보면 이제 투자자는 그거죠. 하워드 막스가 또한 하신 말씀이 그런 건데. 올라가면 떨어진다. 올라가면 떨어진다. 그건 뭐 진리죠. 진리인데 항상 그렇지만 이제 피부생도 아시고 저도 느끼지만 올라가면 계속 올라갈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것이다. 사람이 그게 인간의 본능이니까. 인간의 본능이죠. 지속성을 가지고서 뭔가 이렇게 바람이 불면 바람이 영원히 불 것처럼 근데 바람이 멈추게 되는데 이제 하워드 막스가 그런 얘기하는 거죠. 야 많이 올라가면 평균보다 많이 올라가면은 내려오려는 에너지 많이 쌓인다. 그리고 그렇죠. 그게 더 늦게까지 올라간다면은 그런 뒤에 더 많이 떨어진 에너지 쌓고 있고 더 많은 사고를 칠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해라. 그리고 반대도 그렇다. 너무너무 떨어지다 보면은 다시 평균 회귀를 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되게 조심을 해야 된다. 아니면 또 인지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걸 생각해보면 이게 이제 빅데비 크라이시스에서 나오는 거대한 사이클. 그리고 사이클의 8단계에 대한 설명. 그리고 저희 책에 적었던 이 사이클을 움직이는 최종적인 에너지라고 저희가 1970년대 이후의 거를 기준 한번 설명했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큰 흐름. 그리고 그 흐름에 대해서 한국이 이제 막아섰던 것들. 어떻게 하면 이제 그 흐름의 충격을 좀 줄여볼까.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 분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워드 막스 책 가능하면 좀 외우시라고. 외웠으면 좋겠다고. 몇 분이나 외우실까? 뭐 외울 리 없겠죠. 근데 뭐 제가 이제 듣다 보니까
굳이 그걸 책을 외울 필요까지 있을까요? 어차피 지금 얘기한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부자들의 투자법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예. 말 그대로 무조건 참고 찾다가 쌀 때만 사고, 네, 그리고 또 비쌀 때 팔고. 되게 네. 비인간적이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인간이 그럴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왜냐면 일단 무엇보다 특히 우리처럼 이런 평범한 지극히 개인들은 돈이 있다. 그럼 지금이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내가 돈이 있다는 게 중요하지. 그렇죠. 그럼 사야 된다는 거잖아요, 무조건. 그러니까 하워드 박사의 말은 빌리면 그죠.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제발 좀 하지 마. 이런 얘기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인간이냐고요. 그렇죠. 결국에는. 워렌 버핏이랑 얘기랑 똑같죠. 워렌 버핏이 인생에 한 10번만 투자하게 해. 그러니까. 그럼 다 부자 될 거야. 네. 하워드 박사 똑같은 얘기 하고 있어요. 근데 빅데빗 사이클? 똑같은 얘기야, 사실은. 저 책 똑같은 얘기 하죠. 저희 책? 저희 책은 약간 피트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결국에 이제 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강론으로 들어가면 결국 그거잖아요. 그 말은 맞긴 맞다. 하지만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싸게 살 수 있는 것들은 있다. 난 그런 걸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쵸. 그럼 존재하죠. 네. 그전에 누가 그러시다가, 어느 이제 증권사 사장님께서 직원들한테, 야, 300개가 떨어져도 그 중에 또 올라가는 20개가 있잖아. 그렇죠. 그거 왜 못 잡아내, 이 새끼야? 그렇죠, 욕을 그렇죠. 했다고. 네. 서프라임 모기지 알았잖아요. 그렇죠. 너 왜 못 잡아내, 20개를? 하워드 박스나 아니면 이제 레이달리오 얘기 들어보면, 레이달리오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죠. 네. 사기자 포트폴리오가 유명한데, 하워드 박스도 이제 포트폴리오 얘기를 하죠. 분산 얘기까지는 안 하는데, 네. 포트폴리오 짜서 이제 포트폴리오 공격 또는 방어, 자기의 위치를 잘 정해서 가는 것이 투자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그게 개인들에게는 딜레마죠, 사실은. 얘기를 하신 게 큰 흐름 맞고, 내가 돈이 많고, 기간이 있고, 뭐 이러면 그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하는 게 분명히 맞을 수 있는데, 일개 개인이 포트폴리오? 젠장, 1000만 원 가지고 무슨 포트폴리오는,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면 할 말은 없잖아요, 솔직히.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차라리 투자를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하워드 박스 말대로 좀 시점을, 타이밍을 잡지 말라고 이제 말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네. 하워드 막스의 책을 읽다 보니 결국은 타이밍을 잡자는 얘기거든요. 마켓 네. 사이클, 이제 빅데빗 사이클 크라이시스도 마찬가지고, 뭐 저희 책은 그렇게 타이밍을 잡아라까지는 얘기는 안 했는데, 보면 워렌 버핏이 사실 타이밍을 잡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쌀 타이밍.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뭐랄까요, 가치 조절 자체가 타이밍, 마켓 타이머, 그러니까 시간을 찾는 것 같습니다. 정말 쌀 때, 그때만 난 투자하겠다. 그리고 그 시간까지 기다리겠다. 이제 그런 부분인데, 기다려라라고 일반적으로 말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다들 싫어하죠. 그렇죠. 싫어하는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돌아서 보면은.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싫어한다는 게 아니죠. 못 참는 거죠. 그렇죠. 내가 돈이 지금 당장 현금이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걸 빨리 벌어야 돼. 이걸 빨리 뭔가를 굴리고 해야 되는데 내가 차라리 모르면 모르겠는데 모르면 신경 안 쓰면 되는데 알고 있는데 이 돈 아까운데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 얘기했더니 지금은 할 때가 아니고 기다리셔야 돼요. 폭락을 기다려야 된다. 이러면은 언제까지요? 글쎄요, 그건 저도 모르겠는데요.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이제 하워드 마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사이클을 못 잡아낸다. 네. 근데 이제 성공하려면은 자기 이제 기대 수준을 조절을 해야 된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 그렇죠. 이야기는 뭐 다음 달에 또 내년에 네가 돈을 못 벌 수도 있다. 그렇지만 언젠가 분명히 사이클은 도니까 그걸 인지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것이 투자자로서 최고 중요한 덕성이 아니겠냐. 그렇죠. 네. 뭐 너무 어떻게 보면 빠르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 맞아요. 빠른 게 아니고 이거를 이겨내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저도 예.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 어차피 100세 시대다. 그렇죠. 100세 시대면은 솔직히 뭐 30대까지는 뭐 돈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뭐 투자할 돈이 없다라고 치면 예. 40대 한 번, 50대 한 번 투자하면 나머지 삶은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두 번 정도 크게 성공하면 그러니까 투자 안 하고 계속 현금만 무식하게 갖고 있다가 완전히 이건 완전히 뭐 너무 싸네 그때 한번 그러면은 흔히 말해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내가 그래도 좀 여유 있게 되네 단기가 진입할 거고 그 다음에 또 기다렸다가 그 다음 또 그때 또 한번 그럼
그 두 번을 성공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이 정도면은 뭐 내가 뭐 소일거리 하면서도 먹고 사는 시청하겠네. 그 정도 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리고서 중간에 공부는 놓지 말아야 되는 거야. 아, 그쵸. 놔버리면 아예 딴짓해버리니까. 아, 이게 일단 뭘 알아야 뭐 사지. 그렇죠. 근데 이게 생각하면 되게 비인간적입니다. 하워드 막스 얘기하는 것도 다 옳은 이야기인데 너무 그쵸. 비인간적이에요. 인간이라는 네. 게 끊임없이 삽질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 삽질을 막으려고 하다니 이런. 아, 뭐 그러니까 투자로 성공한 사람이 드문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쉬우면 누구나 다 부자고 누구나 다 떼돈 벌었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 하워드 막스 책은 정말 좋은데 너무 비인간적인 책이라. 그러면은 예. 끝으로 하워드 막스, 레이 댈리어 그리고 우리 책 이 세 예. 가지를 합쳐서 한마디로 하자면 유동성 3종 세트. 유동성 3종 세트 네. 라고 하면은 좀 아쉽잖아요. 뭔가 이제 심축 이제 임팩트인 한마디 뭐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거 없어요? 세상은 네. 끝과 끝을 향해 달린다. 끝과 끝을 향해 달린다. 이거를 아는 것이 인생을 쉽게 풀어가는 길이다. 정도가 적당한 거죠. 자산시장은 원래 끝과 끝을 향해서 달려간다. 한쪽 끝에서 상대편 끝으로 그리고 또 다시 상대편 끝으로 영원히 반복해서 갑니다. 그러면은 2018년 마무리인 지금은 저 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때다. 이렇게. 고점을 향해 달려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식가가 지금 꺾였거든요, 이미. 네. 그러면 이제 고점이 꺾인 저점을 향해 달려가는 때라는 거예요? 어쨌든 얘기한 거에 근거하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고점을 향해 달려가거나 저점을 향해 달려가거나. 하워드 막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워드 막스 초반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투자라는 것은 네. 뽑기하고 똑같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네모난 통에 공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빨간 공, 하얀 공, 까만 공. 그래서 이제 어느 때는 내가 까만 공 뽑아야 되는데 까만 공이 많이 들어있을 때가 있고 좀 적게 들어있을 때가 있답니다. 네. 근데 그 이제 까만 공이 많이 들어있을 때 저희가 이제 뽑기를 해야 되겠죠. 네. 가능하면은 워낙 이제 투자 성공이라면 거의 뽑기 수준이니까 워낙 운이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뭐 서프라임 다 떨어져 300개 떨어지는데 20개 오른 거 있듯이 까만 공이 항상 있긴 있거든요. 오르는 곳이 까만 공일 때. 근데 어느 때는 300개가 다 까만 공일 때도 있고 어느 때는 20개만 까만 공일 때도 있는데 이제 하워드 막스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까만 공이 많을 때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현명한 투자라면은 확률을 좀 보고서 접근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볼 때 지금이 상승장이 하락장이냐 라고 볼 때는 제가 보기엔 까만 공이 한 개씩 두 개씩 빠져나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들어오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는 건 좀 제가 볼 땐 치사해요. 어쨌든 얘기한 것처럼 추가 왔다 갔다 하는 게 한쪽은 상승이고 한쪽은 하락이잖아요. 까만 공이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그 추의 왔다 갔다 거림이 한쪽 끝은 찍었어요. 고점은 찍었다는 얘기예요? 찍었다고 그러면 이제 하락 쪽으로 추는 조금씩 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뭐 1년 만에 될 수 있고 10년 만에 될 수 있고 그것까지는 맞출 수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정점을 쳤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추가 어쨌든 정점을 치고 이제 반대 방향으로 지금 조금씩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정점을 안 쳤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 겁니다, 이제는.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이게 지금 얘기한 게 추가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지금 이게 저 고점으로 추가 가고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저점으로 가고 있는 상태인지 그거를 저는 이제 물어봤는 거죠. 그렇다고 뭐 지금이 고점이다 이거를 물어본 거는 아닙니다. 그 추가 어떤 방향으로 현재 흐르고 있냐 그거를 물어본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 미끄러내기 힘들었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머니머니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